나는 그게 더 강화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50불 생각하고는 옛날에는 단가 높였지만 그쪽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채산성 플러스가 50불 내면 적자인데 50불 이상만 되면은 다 흑자 낸다. 그러니까 세일가스를 열심히 팔기 위해서는 중동을 흔드는 작업을 이스라엘 통해서 계속 확산시킬 거고 네. 그 확산의 에너지 속에서 중동이나 각 나라마다 자기 살라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이 미국이 간단히 얘기해서 투자 전략을 더 강화시키는데 더 공격적으로 할 것 같고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저는 그쪽 부분은 이 콜비 차관은 동부아시아 담당 국방부 장관이나 그 핵심 관료들이 거기에 온 유럽하고 이쪽을 다 집중을 할 거라고 본다고. 네. 푸틴도 만나고 우크라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 그러면서 눈은 그렇게 돌리는데 제가 가장 큰 걱정이 이 책 번역책입니다. 네. 거부 전략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이제 이분들 집안도 보면 빵빵해요. 거의 네오콘 에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을 위한 방어선으로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의 사고방식이. 네. 이분 다음에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을 거점 만들고 한국은 거기에 방파제 정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히려 떡은 핵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국방비 뭐 여러 가지 하면서 핵 줄게. 네. 떡을 자꾸 주면서 니네들이 비용을 더 분담시켜서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 같아요. 이분의 전략이.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콜비라는 분이 저는 계속 여러분들 들을 겁니다. 저는 2025년도에는 이분이 언제 한국 오냐, 일본 언제 오냐,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서 인도 태평양 군사 전략의 방어선도 조정을 할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게 이제 부산을 거점으로 제가 또 빨간색 이 북극 항로가 이게 시일가스 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계속 생겨서 지구 온난화하는데 그러니까 기후협약 탈퇴하고 네. 또 탄소 포집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것도 다 여기 있고 우리 또 LNG 또 기자재 그리고 저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경로를 딱 보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더라고요, 저기가. 그래서 저기 거점을 어떻게 잡아낼 건가. 이게 이제 저는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이게 유럽을 흔들 수도 있고 러시아, 카나다를 흔들어 버려요, 이게. 그래서 거점을 중동은 이스라엘한테 맡기고 온 총력은 저 그린란드 프로젝트 그리고 머스크는 달나라 프로젝트. 그러면 우리가 균형점들을 못 잡는 거예요. 네. 계속 흔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배가 네. 지금 이렇게 큰 경량의 배에서 지금 놓여 있다. 네. 여기서 안정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심추가 일로 쏠렸다 절로 쏠렸다 막 하는 상황에서 움직이진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플러스 방향도 그러니까 이것도 시차적이라고요. 네. 플러스 방향이 어느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니까 얼마나 투자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야만 2025년, 2026년에 이 시장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이 국장 다 떠나.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저도 그거 이제는 2025년은 반대입니다. 분명히 양털 깎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이 콜비 이 거부 전략을 읽어보면 네.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꼭 8, 90년도에 일본들이 미국 자기네들 그 에너지 커진 것 같고 일본 다 팔아갖고 미국 다 산다. 그때 그 에너지를 네. 양털 깎기나 환율로 한 방에 흔들어갖고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분명히 그 전략 씁니다, 또. 그러니까 미국 투자하신 분들 중에 네. 그동안 1년이나 3년 동안 어마무시한 급등 에너지를 본 거는 양털 깎기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워렌 버핏 참 이제는 한물 같다 얘기하시는데 네. 나는 그분이 현금을 왜 저렇게 만들고 애플을 왜 파는 저는 굉장히 그것까지 다 내다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애플을 흔들 수도 있다. 네. 공격할 때 그럴 때는 애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10몇 프로 빠지는 장이 나오면 상상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하루 만에 그렇게 그러면 여기다 앞에다 붙일 거라고요. 뭐 그게 월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뭐 블랙 먼데이 이런 게 미국에는 수없이 나올 거가 2025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저는 만만치 않은 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요동치는 변동성에 네. 이 요동을 잘 맞추려고 그러면 예. 제거법으로 가야 됩니다. 급등한 거, 앞만 좋아 보이는 거, 이구동성으로 다 떠드는 거 피해. 확인하고 피해. 늦어요.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경험상. 그리고 지금 극단적으로 비관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인텔, 테슬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네 가지 축을 놓고 계속 그 선을 긋습니다. 네. 어느 게 올라가고.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나 애플보다 요새는 인텔을 들여다봐요. 반 엔비디아 빼 인텔을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들 때 인적 자원에서 보조금을 얘를 제일 많이 줬거든요. 네네. 정부가. 그럼 뭔가 이거를 지금은 다 망가진 기업인데 여기다 뭔가 구조조정시켜서 플러스를 주는 때 뭔가 새로운 에너지 나오려나? 그래서 인텔은 18불, 20불은 매수. 오히려 지금 테슬라를 제가 200불에는 풀베팅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450불에서 단기적인 새로운 다른 에너지가 주면 모르는데 한번 맞고 갈 것 같거든요. 저 중국 때리게 할 때. 네. 저기도 분명히 중국 그 공장 애플보다는 뭐 그래도 낫지만 흔들 때는 같이 흔들 수 있거든요. 그게 20, 30%는 언제나 흔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미국의 지금 간단히 해서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갑자기 어느 한 달에 20, 30% 빠질 때 그때나 들어가자. 네. 전략을 좀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나. 예. 미국 온이주의를 이제는 벗어 던지시는 것도 2025년에 그 서학 투자가 또 체크해야 될 변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이 부분에 조금 혹여나 예.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반문을 드리면서 예. 그 반문에 대한 고견을 한번 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 주식시장도 2025년에는 뭐 만만치 않은 장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애플도 말씀하셨지만 뭐 테크주도 뭐 30%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럴 때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 시가총액이 2007, 8년에 전체 세계 시가총액에서 한 33% 정도 차지했을 때 그게 이제 40%로 오르는 동안 뭐 기술적 분석만 보면 많이 올랐다, 빠진다. 근데 안 빠지고 또 역시 40에서 45% 오르는 동안 같은 논의가 등장했었는데 잘 올라가고 45에서 50, 또 50에서 55 지금은 까지 이제 올라오는 동안 소위 말하는 고점 논란 혹은 버블 논란. 이거 버블이다. 미국 GDP가 25%인데 세계 GDP에서 시가총액이 55%인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소위 버블에 준하는 이야기를 또 많이들 하시고 그것을 논할 때 좀 거두는 어떤 주요 팩트들이 이제 워런 버핏도 판다. 예를 들어서 현금 보유를 자기 자산의 뭐 30%까지 확보했고 또 애플을 팔았다. 뭐 이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논리에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문을 드린다면 또 혹자는 소위 40에서 45 오를 때도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 올라갔다. 45에서도 50일 때도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 올라갔다. 역시 50에서 55로 올라갈 때도 고점 논란이 있지만 올라갔다. 55에서 60으로 올라가는 과정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특히 이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베이스를 보면 올라온 배경도 미래 기대를 계속 제시했거든요. R&D 지출을 이만큼씩 늘려가면서.
근데 지금 24년에도 또 25년 R&D 예산 지출 계획도 보면 또 놀랄 만큼의 또 추가적인 기대를 보임으로써 미국 시가총액이 현재 세계의 55%지만 60%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실패로 돌아설 수도 있고 성공으로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버블 논란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더 반문도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품이잖아요. 네네. 거품이 언제 꺼지냐는 아무도 못 맞춥니다. 네. 근데 제가 미국도 만만치 않다 보는 거는 이 한계 탄력성 둔화, 우리 경제 네. 보면 네. 우리는 주식을 보면 상대 속도 전략인데 네. 각도가 작을 것 같아요. 네. 올라더라도. 네. 그러니까 내가 한정된 돈 갖고 네. 지금 테슬라를 사서 10% 20%를 추가 수익을 내느니 네. 그러다가 냈다가 갑자기 30에 50 이게 퉁 빠질 때는 먹은 거 다 토해내거나 아니면은 높을 때 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샀는데 여기 뺄게 더해서 여기도 매덕 건수면 오히려 저 좁은 변동에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형국이 미국 시장에서 다반사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을 제가 거의 10년짜리 그래프를 쭉 보면 네. 그냥 그 한계 탄력성의 둔화가 확 느껴져요. 이제 네. 저기서 더 가는 것보다 변동성으로 순차적인 흐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굳이 하시려고 그러면 테슬라만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예, 그런 인물됨 관점, 관점에서. 예, 인물 왜냐하면 관점. 전기차나 이런 부분의 마이너스 부분을 테슬라는 권력을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피터빌 마피아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은 진짜 배팅을 합니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변동 줄 때 테슬라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다른 카드 계속 있잖아요. 달나라 프로젝트를 네. 우리로 콩카풀 씌우게 할 겁니다. 네네. 저기 히토류 막 분장하면 트럼프는 그린하다에서 거기서 히토류 무슨 새로운 그 원자재를 구하겠다 하지만 트럼프는 날 믿고 달나라 보내서 우주감 내가 개발한 집게 기술과 휴머노이드를 보내갖고 옛날 토탈 리콜 같이 그냥 우주 공화국을 만들어 갖고, 그러면 사람들 그쪽 세력 사람들은 미국 사람의 특징들이 우리나라하고 뭐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이 뭐라 그럴까요? 가치 협조적 배팅 에너지가 우리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가 내가 A가 해요. 그래서 팀이 짜서 하면 B, C가 막 힘을 주려는 게 뒤통수거나 반대로 하거나 막 이게 규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특징이 한번 방향을 잡아주고 하면 돈의 플로우가 갈 때까지 그냥 쫙 보내는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이 테슬라하고 피터의 그 마피아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쪽, 그게 이제 저는 UFO ETF의 구성 성분 갖고 봐서 거기에서 관련된 종목의 롱숏 이런 것들 하시는 건 전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예를 들어서 나스닥 인덱스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비중들,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수익률 게임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재미는 없다가 뭐 간단히 해서 한계 탄력성으로 3개월, 6개월 원형 천장 만들었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걸 툭 빠지는 이런 거를 당할 때는 시간 가치 대비해서의 그 에너지가 또 충격파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오히려 그런 급락파도 나올 때나 하시고 오히려 그동안에 움직였던 그 대표성 종목들은 오늘 딱 들어서 월봉이나 연봉을 좀 보시라, 일봉보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얘가 진짜 부러지면 어디까지 부러질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꼭 옛날에 니프티 50 종목들 PPT 그 꼴 날 것 같아요. 예, 꼭 그 꼴이 2025년도 저는 중에 한번 볼 것 같아서 그거 당하지 마십시오라고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네.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속도를 누가 내주냐면 중국이 내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공격하니까 중국이 방어 전략을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보편 관세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중국이 대응 전략 중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회 전략을 썼어요. 네. 그냥 뭐 간단히 해서 막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저 베트남이나 그 뭐 카나다나 멕시코
일로 우회 전략. 이제는 트럼프 입장에 우회 전략도 다 막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러면 그쪽에서 공격하면 너도 괴롭 당해봐라. 해서 중국 현지화된 공장들을 흔들어 버리는 전략. 그때 이게 대만 흔들 때 같이 흔들어 보세요. 그럼 그 충격파가 더 크거든요. 그거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날라온 게 그 캄보디아, 그 다음에 라오스 이런 게 이제 그 피보트 아시아, 관절이 그때는 1대1로 해갖고 그 부동산 만들려고 그 캄보디아 이걸 군사정권 이렇게 적국 만들어갖고 막 자기 항구를 조치하려고 이런 거를 막으려고 했는데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어떻게 됐어요? 군항적인 내놨어요. 그래서 그 말락 해협을 막고 뭐 할 것더니 이게 다 실패한 거거든요. 오바마 정부 때. 그리고 일본이 거기서 망가졌어요. 내가 여기 피보트 아시아는 내가 총력하는데 일본은 아프리카 네가 좀 써라. 그래서 총력 자원을 아프리카 했는데 거기도 망가졌어요. 중국한테. 그래갖고 그러면 요번에 2.0 이거 다 학습 스타디인 싱크탱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분명히 중국의 방어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어디가 커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필리핀, 네.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이걸 우리나라가 잡아야 돼요. 요거 흔들 때 우리나라가 반사이 뭔가 빨리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도 총력적으로 10대 재벌은 올인해야 돼요. 네. 저는 10년 동안은 지금 재벌 그 전략가들한테 제 생각에 아이디어 준다면 중국을 버려라. 매몰 비용에 빠지지 말고 일단 버려라. 그 버린 부분만큼 해지를 미국에 둬라. 그러면 트럼프 정부는 이건 분명히 해줄 거다. 들어온 것만큼 커버해 줄 거다. 여기서 마이너스 부분이 뭐 한 3조, 5조 나요. 그러면 미국에 올인해갖고 3조, 5조를 여기서 커버해라. 그거를 2.0 시대에 뽑아갖고 한 다음에 한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 때 이제 다시 중국 이걸 들어보는 시차적인 감각을 하시는 게 낫지. 저걸 막으려고 뭔가 찾아내다 보면 내 본 자원까지도 다 빨려 들어가서 이 블랙홀에 다 빠져버린다. 그러면 그룹이 치명타를 입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하지 말라는 게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도 이건 그룹 아직까지는 그 총수나 그 싱크탱크들이 할 거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 그 길을 못 찾고 있는 게 삼성그룹. 하나그룹은 찾았어요. 하나그룹은 제일 잘 찾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가장 피멍을 들은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이제 신세계그룹 전략 보는 거 보십시오. 이마트하고 지금 알리바바. 이것도 뒤에는 제가 복잡계 시간일 때 항상 화두가 있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우리는 이것을 보지 말고 저것을 봐야 되는 이게 영기설 아음경의 이게 복잡계의 기본 화두거든요. 네. 지금 이마트 알리바바 생긴 거는 저는 어퍼니티하고 BRV 그 LG그룹 사이인 그 윤관 이분의 인적 갈등 구조가 만든 하나의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멸곤멸곤 외치던 분이 갑자기 중국에서 이 부분을 풀어갖고 왜냐하면 옛날 1년 전 사진 보면은 풋옵션 1조 때문에 망가진다 뭐 신세계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알리바바 해갖고 지금 중국 해갖고 막 걱정하시는데 예. 저는 정영진 회장이 선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그거를 풀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두산그룹 뭐 각 그룹마다 이거 빨리 그 전략회의 하셔갖고 미국이 어떤 정책 나올 때 우리 그룹 자체에 마이너스 된 부분을 빨리 축소하거나 제거하고 빨리 올인해갖고 여기서 뭔가 반대급부를 빨리 받아서 마이너스 된 부분을 플러스해서 커버하면 이 그룹이 그러면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중화돼갖고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살려다가 더 마이너스 되면 이건 침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2025년, 2026년에 우리나라의 10대 재벌들의 운명이 아닐까. 그래서 순서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베이비붐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베이비붐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혜택받은 세대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2025년부터 앞으로 우리 대선 결정될 때까지 다음 또 집권 이기 끝날 때까지는 가장 삥 뜯기는 타켓이 우리 베이비붐 시대 같아요.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또 고민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민 가가 있다고 내 친구도 이민 가가 있대. 너 거기 가면 더 뜯겨가고 더 망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축소하고 압축해서 있는 거나 보존이나 잘해라. 너를 사기치고 너를 협박해갖고 삥 뜯는 세상이 이제 앞으로 3년이 서막이 열릴 거다. 괜히 있는 것마저도 뭐 뜯기지 말고 그냥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라. 네 가족이나 너 자신이나 지키지 뭔가 여기서 뭘 하겠다고 일 벌리지 마라. 오히려 이런 충고를 하거든요. 이런 게 제가 사모펀드나 이런 현장에 있는 그 느낌들이 대부분 주축이 30, 40대입니다. 눈이 뻘개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리고 선배님 자꾸 저하고 저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게 특히 남자를 아까 사석에 싫어하는데 엮여요. 또 사람 호인이면 우리가 남의 엮여갖고 비즈니스 확대되고 이런 게 치명타가 되는 세상이 이제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에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철저히 외롭게 나만의 내 가족 이걸로 압축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그리고 혼자 외롭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그룹 짜고 뭐하고 다 당합니다. 제가 명식으로 다 당하는 장이 이제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2025년도와 2027년 3년간은 저는 참 뭐라 그럴까요? 진짜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치열하게 집중해야 되고 그런 그 노력이 들어간 사람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자산 가치의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변동을 주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주신 그 고견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상당히 많은 그 지정학적 혹은 주요 플레이어들의 인물됨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고요. 또 그런 변화 속에 반드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변화 속에 정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도 주신 부분도 굉장히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벌써 1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했고요. 예, 이제 마무리로 제가 소감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처음 이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하셨는데 정말 하실 말씀 더 많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또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또 연중에 한번 고견 또 남겨주시러 오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리면서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초빙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대중적인 것보다는 요새는 제가 은둔형으로 자꾸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제 제 남은 목표는 우리나라가 살아날 길은 저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누가 그 정책의 중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을 빨리 키우는 거를 그 아이디어를 좀 해도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가겠습니까? 미쳤다고 가요? 그런데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1억 받는 분 3억 밖에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떠냐? 앞으로 부산의 북강에서 선박금융이라든지 그 부울경의 그 핵심 기업들이 해외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무지하게 생길 겁니다. 그거를 산업자본, 금융자본을 지가 핸들링 해갖고 그거를 성취하면 거기서 0.3% 성과급 주시라고요. 그러면 3억, 10억짜리 받는 금융은행 그 어떠한 직원들이 생길 거라고요. 그런 특수팀만 보내보면 금융전사 같이 그러면 본사 인적 자원들이 나도 너도 다 몰려갖고 거기가 본점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가라고 하면 안 가고 돈을 메이킹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금융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금융을 먼저 키워갖고 금융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해외 프로젝트를 더 적극적으로 해갖고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우리가 그 동반자 관계, 편승 이런 것도 해갖고 그 취약점을 같이 들어가서 분명히 다 안 먹거든요. 또 일부 부스러기는 자기네들은 안 먹고 니네들 하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 성장률을 1, 2% 좌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금융계에 계시는 분이나 각자 금융 쪽을 키우는데 총력다하고 자기 훈련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도 제 남은 인생 노력을 다 금융정사 키우는데 인연이 되는 그래서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말씀 정말 네.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건설적인 제안, 소감 말씀으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승조 대표님의 다인경제 투자 교육하는 이 기관이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길 추천드리고, 또 이승조 대표님의 저서가 있습니다. 무국선생 이승조의 주식 투자의 기본. 예, 이 책 링크도 같이 고정 댓글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한번 책으로 좀 나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고견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